최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은 남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우리가 믿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10년, 20년 뒤를 위해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것. 죄송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가 불러서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바보짓인가 싶어 화가 나셨나요? 하지만 머스크는 단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룰이 당장 내년부터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세 가지, 즉 현금 자산, 전문직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대해 아주 서늘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는 설계자의 확정 통보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우리가 믿어온 성실함이 무의미하다고 했을까요? 오늘 딱 10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이 거대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그리고 힘들게 모으고 있는 자산,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희소성입니다. 남들이 쉽게 못하는 일을 내가 하니까 월급을 받고 물건이 귀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만약 인간보다 똑똑한 AI와 지치지 않는 로봇이 그 모든 것을 무한대로 공급한다면 당신의 노동과 자산은 과연 안녕할 수 있을까? 많은 분이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하며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은퇴할 때까진 괜찮겠지 하고요. 하지만 머스크가 제시한 타임라인은 잔인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롤러코스터가 하강하기 시작한 지점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 내년인 2026년이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오고 2030년이면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초지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00년 걸려 이룩한 변화가 이제 단 1년 만에 일어나는 세상. 이 속도 앞에서 나는 경력직이니까, 나는 전문직이니까, 나는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라는 믿음이 과연 유효할까요? 머스크의 인터뷰는 복잡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딱 세 가지 핵심적인 경고로 요약됩니다. 첫째, 생산성이 폭발하면서 벌어질 돈의 가치 상실입니다. 둘째, 인간의 지능이 추월당하면서 벌어질 전문직의 위기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뼈아픈 인구구조 붕괴로 인한 한국의 소멸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변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흔들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게 미래에는 바보짓이 될까요? 많은 분이 머스크가 말한 보편적 고소득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몇백만 원씩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머스크가 말한 건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풍요이크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밀은 바로 한계비용 제로의 법칙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 5,000원이죠. 이 가격의 대부분은 원두값이 아니라 바리스타의 인건비, 매장 월세, 물류비 같은 인간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옵티머스 로봇 군단이 이 모든 과정에 투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월급을 안 받습니다. 파업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원두를 나르고 커피를 내립니다. 전기가 곧 노동력이 되는 세상. 이렇게 되면 커피 한 잔의 원가는 5,000원에서 50원, 아니 5원 수준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예고한 물가 파괴의 세상입니다. 집 짓는 비용, 옷 만드는 비용, 배달 비용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듣기에는 지상낙원 같으시죠?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역습이 숨어 있습니다. 물건값이 똥값이 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평생 목숨 걸고 모아온 현금의 희소성이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10억 원이 있어야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미래에는 로봇 시스템 덕분에 돈 한 푼 없는 사람도 지금의 10억 원어치 라이프 스타일을 공짜로 누리게 됩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이 나는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10억 모았어 라고 외쳐본들 세상은 이렇게 비웃을 겁니다. 그걸 왜 모았어? 어차피 다 공짜인데? 이것이 바로 성실함의 배신입니다. 화폐는 더 이상 부의 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미래의 부는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냐로 결정됩니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돈을 찍어내는 기계, 즉 저 로봇 군단과 AI 시스템의 지분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휴지 조각이 될 현금을 모으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생산 수단을 모으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의사 변호사 같은 엘리트들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머스크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아주 비싼 취미생활이 될 것이다. 많은 분이 여기서 코웃음을 칩니다. A. 기계가 어떻게 인간의 섬세한 손기술과 직관을 따라와? 하지만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연결의 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개인 의지능에서 집단 의지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의사를 볼까요? 아무리 천재적인 명이라도 평생 수술할 수 있는 횟수는 2만 번이 한계입니다. 게다가 내가 실수해서 얻은 귀한 깨달음은 나만 알고 끝납니다. 옆방 의사에게 텔레파시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머스크가 강조한 핵심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전 세계에 퍼진 100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은 하나의 거대한 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로봇이 수술 중에 아주 미세한 혈관을 건드려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 순간 그 데이터는 빛의 속도로 전송되고 지구 반대편 서울에 있는 로봇을 포함한 100만 대의 로봇이 그 실수를 학습해서 즉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오늘 밤의 실수가 내일 아침 전 세계 모든 로봇의 완벽함으로 바뀝니다. 인간이 수백 년 걸려 축적할 임상 데이터를 AI는 단 하룻밤 만에 마스터합니다. 잠도 안 자고 손도 떨지 않고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이 압도적인 존재를 인간 개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말한 겁니다. 의대 공부는 이제 생존 수단이 아니라 그냥 공부가 좋아서 하는 취미가 될 거라고요. 나만 알고 너는 모르는 지식을 비싸게 팔던 정보 비대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똑똑한 AI 군단에게 무엇을 하라고 정확한 방향을 지시할 줄 아는 지휘관의 능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자녀에게 기술 배울 필요 없다, 국영수만 달달 외워라 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은 이제 아이에게 아주 비싼 취미생활만 하라고 등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국은 정말 사라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머스크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차가운 수학자의 눈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이대로면 3세대 뒤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도 안 남을 것이다. 여러분, 30%가 아닙니다. 100명 중 97명이 증발하고 달랑 3명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북한군은 침략할 필요도 없다. 텅 빈 한국 땅으로 그냥 걸어 내려오면 된다고 조롱했습니다. 많은 분이 인구 감소를 덧셈 뺄셈의 문제로 착각합니다. 사람 좀 줄면 경쟁 줄고 살기 편하지 않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뺄셈이 아니라 나눗셈, 즉 역복리로 무너지는 지수함수의 영역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쪼그라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옆집이 비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수시장 자체가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치킨을 사 먹을 사람, 편의점에 갈 사람, 백화점에서 옷을 살 사람이 물리적으로 90% 사라집니다. 이 소름 돋는 현실이 여러분의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서울의 핵심지는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혹독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는 없고 노인만 가득한 나라. 병원비, 연금, 복지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금 낼 청년은 없습니다. 그럼 국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거둘까요? 바로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유세,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은 버틸지 몰라도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할 세금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가 될 겁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극소수의 부유층만 서울 핵심지에 남고 나머지는 슬럼화되거나 빈집으로 변해가는 세상. 지금 한국 부동산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것. 그것은 다가올 세금 폭탄과 저성장의 늪에 내 전 재산을 인질로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우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시야를 강제로라도 넓히십시오. 내수가 쪼그라드는 나라가 아니라 로봇과 AI가 노동력을 대체하며 인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끝없이 성장할 글로벌 시장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양극화의 파도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여러분, 방금 저와 함께 확인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았습니까? 내 시간과 땀을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고 잠 줄여가며 자격증 따고 서울에 집 한 채 가지려고 아등바등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이제 노동은 로봇에게 맡겨라. 너는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라.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AI와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어갈까봐 공포에 떨며 세상을 원망할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깨달은 우리에게 로봇은 내 밥그릇을 뺏는 적이 아니라 나 대신 24시간 돈을 벌어다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당연히 로봇과 AI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한 가지 힌트를 더 줬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반도체 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로봇 군단을 돌릴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2030년 세상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겁니다. 로봇과 경쟁하다가 밀려나는 사람, 반대로 AI와 에너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그들이 창출하는 부를 나눠 가지는 사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치가 희석될 현금, 인구가 줄어들 한국의 부동산에만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되어 다가올 풍요의 흐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 대중이 두려워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로봇과 경쟁하지 않는다. 나는 로봇을 소유한다. 여러분의 이 한 줄 선언이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생산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